네, 이번 수업은 환경보건입니다. 건강하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신체적 상태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내부의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WHO의 정의와 클라우드 버니드의 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병 발생의 3대 요소. 고드는 레버 이론으로 병원체 요인, 숙주, 환경을 질병 발생의 3요소로 설정하며 3요소의 균형 상태에 따라 발병의 상태가 변화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레벨과 클락은 질병 예방에 대한 3단계 포괄 대책으로 1차적 예방, 2차적 예방, 3차적 예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교재 195페이지를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학은 인간이 건강한 생활을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환경적 지식과 기술을 연구하거나 지역의 보건 상태를 파악하는 데 영아 사망률을 대표적인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영아는 성인에 비해 환경 악화에 매우 예민하고 연령 구성비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어느 국가나 지역이든 환경 수준은 영아 보건과 밀접한 관계를 갖기 때문입니다. PPT에서 설명하는 영아 사망률, 조사망률, 비례 사망 지수에 대해서도 기억해 둡시다. 작업 환경 보건은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 장애 예방이나 건강의 유지 증진을 위한 분야로 특히 컴퓨터 사용과 관련된 건강 상태에 관심이 모아지면서 이것을 VDT 증후군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VDT 증후군의 증상과 원인, 예방 수칙에 대해 알아둡시다. 환경성 질환이란 역학 조사를 통해 환경 유해 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으로서 감염 질환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환경 요인과 질환의 상관성 연구와 환경성 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환경보건센터를 지정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환경보건의 궁극적인 목적인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환경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여 환경성 질환의 원인 규명과 예방관리 대책 마련 등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재 206페이지를 참고합시다. 환경 호르몬에 대해 알아보기로 합시다. 환경 호르몬은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대부분이 화학 물질들이며 기능성 약물이나 식물성 에스트로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물질들이 생체에 들어가 내분비계 정상 기능을 방해하거나 교란시키는 것으로 환경 호르몬의 화학적 구조가 생체 호르몬과 비슷하여
생체 내에서 마치 천연 호르몬인 것처럼 작용하여 환경 호르몬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환경 호르몬이 비정상적인 생리 현상을 일으키는 것을 모방이라고 하고, 그 과정에서 환경 호르몬이 정상 호르몬의 역할 공간을 완전히 빼앗아 버리는 것을 봉쇄라고 설명합니다. 환경 호르몬은 정상 호르몬의 역할을 촉발시키기도 하며 기형이나 성장 장애, 암 등의 건강 문제를 야기시켜 오존층 파괴, 지구 온난화와 함께 세계 3대 환경 문제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호르몬계는 선과 호르몬, 표적세포로 나눠지며 혈액을 통해 마치 통신 네트워크처럼 각 표적세포에 정보 및 명령을 전달하여 세포가 전달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게 합니다. 호르몬의 역할에 대해 알아둡시다. 환경 호르몬이 내분비 장애 물질로 밝혀진 것은 극히 일부분이나 잠재적 위험 물질로 다음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쉽게 분해되지 않은 안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환경이나 생체 내에 장기간 잔존하며, 셋째, 생체의 지방 및 조직에 농축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어 온 환경 호르몬은 유기주석, PCB, 살충제, 비스페놀 등 70여 종에 이르고 있습니다. 환경 호르몬은 환경 속에 배출된 화학 물질이 생체 내에 들어와 마치 진짜 호르몬처럼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하며, 모방과 봉쇄를 통해 생체에 작용합니다. 모방은 그 화학 구조가 생체 호르몬과 비슷하여 생체가 진짜 호르몬으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말하며, 봉쇄는 모방 작용을 통해 생체 세포와 결합한 환경 호르몬이 생체 호르몬의 역할을 완전히 빼앗아 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호르몬의 정상 반응과 봉쇄, 모방과 촉발 반응을 19, 20 슬라이드를 통해 확인해 봅시다. 환경 호르몬은 합성 물질, 농약, 환경 오염 물질, 중금속 및 산업 물질로 분류되며, 종류와 노출원은 표를 통해 알아둡시다.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화학 물질은 강한 독성으로 생체 세포를 손상시키거나 죽여 생체의 장기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죽게 하고, 유전 독성으로 생체의 DNA에 변형을 일으켜 기형이나 암을 발생시키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세계 각 지역에서 발견되는 환경 호르몬의 영향을 참고하도록 합시다. 미국, 영국, 노르웨이, 일본, 덴마크 등의 사례입니다.
환경 호르몬의 영향이 심각함에 따라 국제적인 대응 방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의심 물질에 대한 농도 측정과 화학 물질의 발견 기법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고 있으며 건전한 수질 환경을 위해 하수도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식품의 질과 안전한 먹는 물 관련법을 제정하였고 EU 연합에서는 농약 잔류 물질 농도 규제를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OECD에서는 내분비 분열에 대한 시험과 사전 그룹을 조사하여 화학 물질에 대한 안전성을 사전 점검하는 등 국제적인 방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국내의 환경 호르몬 대책으로는 3단계 환경 호르몬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내분비 장애 물질에 대한 기본 원칙으로는 대책 수립 및 추진은 민간이 주도하거나 민간 합동으로 추진하며 새로운 규제 도입 시 기업이 참여해야 하며 모든 대책은 법률적, 행정적 법규에 근거한 의사결정이어야 하며 그 과정과 결과는 공개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환경 호르몬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하고 직접 느껴야 한다는 점이며 환경 호르몬의 종류, 메커니즘, 독성, 영향에 대해 명확히 이해해야 하고 의식의 전환으로 효율성보다는 안전성을 우선으로 하는 가치관을 확립하여 안전이 일상화 또는 문화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위에 제시된 내용들을 실천하며 정책에 대한 비판, 시민연대와 참여를 통해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